자, 이제 오늘은 무한급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어열에서도 무한으로 가는 극한을 배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열의 합, 시그마를 이용한 수열의 합에서도 역시나 무한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게 바로 무한급수가 되겠습니다. 자, 무한급수를 간단히 줄여서 그냥 급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란 무엇일까? 라고 해서 개념 열기를 볼게요. 지금 오른쪽 그림은 빗변이 아닌 한 변의 길이가 하나가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1, 점점점 n분의 1 지금 계속 이렇게 포개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의 넓이를 차례대로 A1, 2, 3라고 하고 SN 이 넓이의 합 그러면 SN이 요거겠죠. 네, 이게 n이 커지면 어디로 수렴할까요? 네. 이 전체 넓이 2분의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이거를 개념 열기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 sn의 값은 가장 큰 직각이 득면 삼각형 넓이인 2분의 1에 가까워진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sn이라는 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이 전체가 2분의 1이고요. 요만큼을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면 sn의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이 리미트 sn은 2분의 1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 sn 의 넓이가 실제로 2분의 1에 가까워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 이 an의 각 항을 더하기를 사용해서 이제 연결한 식이 이 식을 우리가 급수라고 하는데 이 합의 기호 시그마는 수학 1에서 배웠죠. 네, 그거 마찬가지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합의 기호를 나타내서 시그마 1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n항까지의 합은 이제 k는 1부터 n까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걸 부분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네,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급수가 수렴한다는 게 정확히 뭐냐라는 건데 이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S1, S2, S3 지금 부분합이에요. 그게 다. 그 SN 그리고 점점 커지면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리미트 SN이겠죠, 이게. 즉 리미트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요게 이제 s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s에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급수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예, 이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발산한다? 그러면 이 급수도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도형에서도 이 부분합들이 요거 부분합들이 점점 2분의 1에 가까워지니까 2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예제 1번 볼게요. 예제 1번에서 이 급소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생각 열기에 잠깐 볼게요. 요 식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AB분의 1은 B-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A랑 B가 다를 때 경우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거니까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n 플러스 2 빼기 n 플러스 1 하면 1이죠. 1분의 1은 그냥 1이죠. 그리고 요거 뒤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만 남는 거니까 요게 남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슥슥 지워지는 거죠. 1부터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해서 쭉쭉쭉쭉 지워져서 n까지의 부분합이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해서 리미트 SN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급수는
수렴하고 그 합은 2분의 1이다. 즉 2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간단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번은 분모 분자에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n 플러스 1 빼기 n 해서 그냥 1이 되는 거죠. 1이 돼서 없어질 거고 요것만 남는 거니까 예, 하나씩 마찬가지로 집어넣어 보시면 루트 2 빼기 1, 루트 3 빼기 루트 2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문제 1번 보세요. 문제 1번도 한번 해보세요. 문제 1번 보시면 예, 요거는 일단 2분의 1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2분의 1에 집어넣어 볼까요?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1 사라지고 그죠? 플러스 4분의 1 요것도 여기서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만 남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무한대로 쭉쭉쭉쭉 다 지워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1이랑 2분의 1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 2분의 3 절반해서 4분의 3 해도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예, 플러스 점점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맨 마지막에 두 개만 남겠죠.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까지 남을 거예요. 이거 앞에 두 개가 살아남았으니까 뒤에도 두 개가 살아남겠죠. 그렇겠죠. 마이너스. 요거 리미트에서 무한대로 보내면 0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봐오셔도 됩니다. 2번도 볼게요. 잠깐. 2번 문제도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을 하면 이게 이렇게 곱해서 2가 나오니까 이거 다 없어지는 거고 요것만 계산을 하시게 되시면 SN은 루트 3 빼기 1 플러스 루트 4 빼기 루트 2 플러스 점점점 해서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 빼기 n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이랑 루트 2는 남게 될 거고 앞으로 쭉쭉 맨 뒤에 여기 루트의 n 플러스 1 이것도 남게 되겠죠. n은 한번 사라질 거고 루트 n 네네. 그래서 요거 남는 게 SN인데 예,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가 있기 때문에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급수의 수렴 발산 그리고 수열의 극한값의 관계 뭔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급수 A 이게 S에 수렴한다라고 해봅시다. SN까지의 부분합이 SN이라고 하면 S의 N의 리미트는 정의에 따라서 그냥 SN일 거고 N-1은요. N-1 해서 무한대 해도 똑같이 S겠죠. 그러면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Sn 빼기 Sn-1은 얼마일까요? 그게 AN이죠. 정의에 따라서. 그러면 보세요. 리미트 AN은 이거죠. 그런데 이걸 분배해 볼까요? 둘 다 S로 가죠.
그래서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이 명제의 대우는 뭘까요?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 이 명제들의 역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급수 an이 반드시 수렴하느냐? 그렇진 않다. 예, 반례를 들면 되죠. 이런 거. 이건 리미트 값은 0이죠. 하지만 요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스스로 확인하기 볼까요? 리미트 an 요거는 5분의 1 그죠? 5분의 1이죠. 5분의 1이니까 0이 아니니까 발산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위의 개념을 이용해서 볼게요. 발산하겠죠. 왜? 이걸 an이라고 하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잖아요.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리미트 an을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 같은 경우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 실수배, 덧셈, 뺄셈 성질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요거는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올해 수능 29번에서는 성립한다라고 아마 주어졌던 것 같은데, 요 성질 성립한다고 주어졌던 것 같은데, 근데 반드시 성립하냐, 언제나 성립하냐, 그건 아니란 뜻입니다. 아닌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다. 문제 조건 잘 봐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문제 3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해서 이게 1이고 이게 2니까 답은 0이겠죠. 이거는 2 곱하기 1, 3 곱하기 2 해서 8이겠죠. 자, 수학 영역 기르기 볼까요? 1단계 각각의 괄호의 합은 2분의 1보다 큼을 보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선 이렇게 보세요. 요거 있죠. 2의 k-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2의 k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일반항 가로되어 있는 거, 이거는 2의 k분의 1 더하기 2의 k분의 1 2의 k분의 1 이것보다 어때요? 크겠죠? 분모가 작아야 크니까. 근데 이게 얼마예요? 이게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이나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나 다 2분의 1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2분의 1로 가니까 요게 2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 Sn 이것이 네, 이게 2분의 1이니까 네. Sn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이거는 크겠죠. 이거 뭐보다? 2분의 1로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꾼 것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2분의 1 그거를 세보시면 k개가 될 거고요. 해서 1 플러스 2분의 k가 될 겁니다. 요거 조금 이해 안 되시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몇 개 있는지, 이게 수열은 규칙을 세어보는 거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해드리지 않겠고,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질문하세요, 요거는. 이게 2분의 1, 이게 몇 개예요? 네, 이거를 시스템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해서 1 플러스 2분의 k까지 될 거고요. 그러면 요게 발산하니까 요거는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이것보다 네. 그 각각의 괄호 안의 합이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2분의 1불로 치환하면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계속하면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그것보다 크니까 이거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등비급수. 등비급수는 이건 넘어갈게요. 개념 열기는 넘어갈게요. 이거 쉬운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첫째 항 A,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수학 1에서 배웠죠. 등비수열의 각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급수, 요 급수. 요러한 급수를 첫째 항 A, 공비가 아닌 등비급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이거는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이랑 좀 다르게 구분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얘기를 좀 외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등비급수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하면 R은 1일 때 R은 1이 아닐 때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보면 SN을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R의 값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는데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R의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0이겠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가니까 요만큼. 그래서 수렴하고 그 합은 이거다. R이 1이면 NA, N이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겠죠. 1보다 크면 역시나 발산할 거고요. R이 1,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 그러면 진동하게 돼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R은 1인 경우 우리가 등비 수열 이거는 수렴하지만 등비 급수는 발산하겠죠. A가 0이면 A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A가 0이면 모든 항이 그냥 0이니까 급수의 합은 0이다 라고 예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지금 A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그 합은 이거다.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발산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예제 1번. 예제 1번에서는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 자, 공비가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수렴할 거고요. 1-R분의 A 해서 4 해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1번 수렴하겠죠.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1 그리고 a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2분의 3. 2번은 발산하겠죠. 왜?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이거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찢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찢어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5분의 4의 n승, 5분의 3의 n승 이거 급수가 수렴을 하는데 그거를 각각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네, 1-r분의 a로 계산하면 2분의 5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찢으면 각각 수렴하겠죠. 8분의 5, 8분의 7이니까. 그래서 자 어떻게 돼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8분의 5의 n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8분의 7의 n승이니까 1 마이너스 8분의 5분의 8분의 5 플러스 1 마이너스 8분의 7분의 8분의 7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8분의 3분의 8분의 5니까 3분의 5 더하기 이건 얼마? 7 그죠? 8분의 1분의 8분의 7이니까 그러니까 3분의 이건 21 해서 26이 나옵니다. 자, 옆에 문제 풀어볼까요? 옆에 문제는 비슷하게 풀어보시면 돼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3의 n승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5분의 4의 n승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시면 18분의 1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죠? 넘어갈게요. 자, 등비급수의 활용 기초적인 문제를 풀어볼 건데 도형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많이 풀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수능 빈출이니까 반드시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도형에 관한 문제다. 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A1은 1이겠죠. 1, 1. A2는 절반이니까 이게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이니까 곱해서 4분의 1, 4분의 1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1-r분의 a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전략은 이 r이랑 a랑 요 두 개를 일단 도형에서 구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도급 문제도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그때도 이제 중요한 뭐 값들 이제 구하는 것들을 제가 다뤄 드릴 텐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변이랑 뭐 넓이랑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r이랑 a를 이 문제 도형에서 구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첫째 항 넓이랑 그 다음에 그 비율. 그런데 제가 중2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닮은 비랑 넓이 비는 다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 3번. 이 넓이의 합은 얼마냐? 넓이가 1인 평일 4변형이다. 자, 이게 넓이 비 자체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넓이 비 2분의 1 분의 1 하면 2인데 지금 문제 보세요. A, B, C, D 넓이는 지금 구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A1, B1, C1, D1 네.
A, B, C, D 여기 안에서부터 이제 넓이들을 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첫째 항이 1이 아니라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능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한번 볼게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 0.15151515니까 0.15, 0.0015, 0.0001호 해가지고 100분의 1, 15, 100의 제곱분의 15, 100의 세제곱분의 15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00분의 1 공비 분의 A 100분의 15 계산하면 33분의 5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0.06565656565 이거는 예, 1000분의 65 더하기 1000 곱하기 100분의 65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공비 100분의 1 분의 얼마? 1000분의 65 첫째야 계산을 하면 100분의 99 그러니까 100분의 99니까 1000분의 990이 될 거고 1000분의 65가 되겠죠. 네, 요거 계산을 하시면 198분의 13이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1 더하기 0.124 더하기 0.000124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1 더하기 1 마이너스 이거 역시나 이거는 1000분의 1이겠죠. 공비가 첫째 항 0.124 1 마이너스 r분의 a 하고 1 추가로 뺐으니까 따로 더하고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999분의 112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떠올려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10분의 9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9 순환소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겠죠. 10의 세제곱분의 9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 10분의 9분의 첫째 항 얼마 10분의 9 하는 거니까 그냥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수학 영향 기르기에서 지금 보면 진자가 움직이는 건데 거리의 합은 자 지금 이 진자가 움직인 거리의 합을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세타만큼 움직이겠죠. r 세타니까 r 세타니까 r 세타 L은 r 세타인데 r은 1이니까
그냥 세타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움직이는 거리, 그죠? 그러니까 세타만큼 움직이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가는 거니까 2 곱하기 3분의 2 세타, 요렇게 되는 거면 2 곱하기 9분의 4 세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세타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2 세타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의 세타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타 더하기, 자, 2세타에다가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더하기 2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r 3분의 2분의 a 3분의 2 하면 5세타가 되는 거겠죠. 해서 답은 5세타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중단어 학습 점검하고 그리고 대단원 평가까지 한 다음에 수학 익힘책이 여기인데 여기 있나? 대단원 학습 평가 해드리고요. 여기 수학 익힘책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